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시장 안에서 떠도는 SNS발 뉴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를 선발해 봤습니다. 코스피는 현 구간 1.71%, 코스닥은 2.52% 내리고 있습니다. 좀 장중에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아주 잠깐 보여줬는데 힘이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간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민 이사와 함께 세 가지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재료를 한번 하나씩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이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조선주입니다. 좋다는 거 너무나 많이들 들으셨죠? 근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여전히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보겠고요. 현대차그룹 그리고 이와 함께 한화, 한미 간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약세장 내 선방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크게 한 네 가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했었죠. 바로 미국 해군의 MRO 수혜를 받을 것이다.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륙 양육함 중 32척 가운데 지금 16척이 불만족 상태라고 합니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이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미 의회에서는 최소 31척의 함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미 조선업의 역량으로 이것이 부족하자 우방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시나리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 해군의 MRO 수주를 위해서는 본토 내에 조선소 보유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화오션이 주목을 받았죠.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로 인해서 미 본토를 직접 공략한다.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번 첫 번째 키워드 관련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중국에서의 조선업 호황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역시도 친환경 선박에 대규모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진을 국내 기업들이 대다수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 HSD 엔진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어제는 이 점이 부각이 됐었죠. 강달러 수혜주로 조선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그리고 1998년 IMF 구제 금융 당시에 조선 업황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화벌이의 1등 공시는 국내 기업에서 조선사였다고 합니다. 환차익을 노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스란히 연동되진 않겠지만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등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조선주가 있었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혹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다는 아니니까요. 네.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조선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뉴스와 함께 그래도 이제 종목이 좀 잘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동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63억 원의 해군 검독수리 배치2 후속함 수주 소식을 알려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25%대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독도함과 고속 상륙전 같은 경우에도 외주 창정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번 달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했죠. 그러면서 배당 성향을 30% 이상 이제 높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좀 발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주가가 좋죠. 근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를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추진하는 것으로 회사가 발표를 하면서 조선 섹터가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번 주의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이 분야도 방대합니다. 그쵸. 조선업 안에서도 기자재로도 나눌 수 있고 시총의 크기로 따라서 대형주, 소형주로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조선주를 구분 짓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총에 따라서 대형주랑 소형주로 이제 세분화를 좀 시키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기자재 업체, 그다음에 이제 완성된 이제 그런 선박을 만드는 업체 등으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좀 간편하게 심플하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형주와 소형주로 좀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호재성 뉴스가 한 가지가 나올 때 이제 주가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형주가 훨씬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추세적인 그러니까 스윙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형주 매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82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그래도 2.4%대 상승 구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총이 이제 10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형주와 소형주 사이에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종목을 좀 이제 조선 섹터 안에서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로 좀 나누어서 그다음에 투자 성향도 어느 정도 그런 시가총액에 맞춰서 좀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와 이제 완성된 이제 선박을 만드는 업체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시는 게 투자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좀 이제 심플하게 나누는 축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으로는 조선주를 대형과 중소형주로 구분지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대형주 안에서 또 봐야 될 게 한화오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의회에서요 지금 초당적인 법안으로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MRO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조선주를 다 사봤는데 그렇죠. 실상 연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MRO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사, 그다음에 이미 계약을 한 회사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은 이미 계약을 완료를 했죠. 그다음에 미국에도 어쨌든 필리조선소를 이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 가지고는 선두 업체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당연히 HD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주가적인 퍼포먼스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조정도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뉴스도 이제 반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대신에 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어쨌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식한 우리가 대장주를 좀 뽑아봐야 될 건데요.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주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대장주가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12월 4일부터 이제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만 놓고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는 30%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가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하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급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번 달 안에 벌어졌던 그런 일이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조선주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미국과 진짜 동맹인 일본으로 수주가 마진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하락장 속에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선주로 지금 수급이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주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은 일본 쪽으로 물량이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려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본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제가 11월 달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본국을 벗어나서 자기네 나라를 벗어나서 조선업을 해본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일본 업체들이 당장 그 미국의 MRO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지극히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업체들, 특히나 일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과는 다르게 해외 진출에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놓고 봤을 때 MRO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단기간 안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당연히 국내 조선 업체들이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분단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배를 특히나 이제 군함을 건조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선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슈를 이야기하고 네. 있는 도중에 갑자기 새로 오신 분이 등장하셨네요. 네, 그럼 고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입니다. 대표님, 어찌 되신 일이죠? 제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네. 예, 좀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연료는 절반만 드리기로 내부에서 야. 합의를 봤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예, 오신 김에 늦게라도 오신 김에 이 네. 조선주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 좋은 건 알겠는데 단기간에 특히 약세장 속에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익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이거든요.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호재를 반영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보유자 영역이 아닌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의견 주시죠.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오면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이 상대적인 약세 국면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고환율 관련된 수혜주를 네. 찾는 과정에서 조선주가 지금 일단은 좀 눈에 띈 현상이 이제 두드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지금 조선주를 따라붙기에는 좀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사시더라도 좀 조정이 나오고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조선주를 이정민 이사님은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구분지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조선주를 어느 분류로 나눠보실 건지 그 안에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거는 어느 카테고리의 종목인지요? 지금은 일단 대형 조선사들은 좀 주가가 좀 먼저 올랐죠. 네. 올랐고 기자재들이 좀 따라가는 형태인데 왜 그러냐면 기자재들은 이제 막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자재 단이 조금 더 편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조선사를 뭐 일단 대형사, 소형사로 구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기자재를 피팅, 테크, 본행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행재 쪽이 조금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정민 이사님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정민 이사님 그럼 조선주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표님과 마찬가지의 견해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11월 달 말에 마지막 주에 출연해서 조선 섹터와 관련되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대장주인 HD 현대중공업을 가장 최선우주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20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좀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지금 안 좋은 그 국내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선까지 빠지면서 20만 원대에 터치를 했죠. 그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까지 계산을 해본다라면은 33%의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단기간 안에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이제 추천으로 들어갈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현 구간에서는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의 구간이다. 신규 매수는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테슬라가 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대차, 테슬라를 대신할 새 강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요인 때문이냐면요.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에 뭐 보조금을 축소한다거나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혹은 미국 본토에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아닌 타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아닌 현대차를 선택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던가 배터리 주행거리, 첨단 기술 등에 대해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현대차는 갖고 있는 장점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새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기사가 좀 나온 지 이틀 정도 된 것 같던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분석이 정말 맞는 것이냐?
우리가 그간 테슬라 부럽다 했는데 현대차도 그게 좀 건줄 만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 솔직한 생각 어떻습니까? 테슬라와 현대차의 성장 방향 앞으로의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어차피 이제 자동차를 팔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목적인 회사이죠, 아직은. 네. 근데 지금 이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좀 잘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그 웨이모와의 협업이 더 중요하다. 웨이모는 구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업체인데, 네. 차를 못 만들죠. 라이다는 만들고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하드웨어가 없어서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이 지금 한참 내년을 좀 이끌어갈 어떤 이제 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현대차가 웨이모의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지금 투자의 관점으로부터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추후에 그 가는 방향 길과 현대차가 원하는 목표가 좀 다르다.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 이정민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일단 국내 기업들의 강점이 패스트 팔로워죠. 그러다 보니까 선두 기업인 테슬라를 그래도 잘 쫓아가는 업체가 결국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도 이런 식으로 미국 매체에서도 이제 조명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뉴스에 맞춰서 현대 기아차도 건강한 자신감을 표현할 어떻게 보면 표시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만심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다가는 삼성전자 꼴 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가지면서 여전히 시장을 공략할 충분히 그런 모멘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미국에서의 누적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독주 체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46만 대를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2위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1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동차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 이제 그 자동차 시승기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리차 그룹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있죠. 그 중에서 지커가 내년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공격적으로 유통 채널을 국내에서 이제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치열하게 현대 기아차 그룹 안에서도 아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좀 대응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신모델 같은 경우에도 상품성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아마 좀 프로모션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도 현대차 기아 사실 저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환율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대차와 기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키워드가 떠올라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 이정민 이사님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일단은 해외 시장에서 그 전기차 모델 자체가 선전한다는 뉴스가 좀 나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동반돼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앞서고 있다는 아직 그런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인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이제 전기차 업체들만큼의 자율주행 능력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의 어느 정도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현대기아차 측에서도 그만큼의 기술력을 좀 뽐내는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 좀 쏟아져 나와야지만 주가도 지금 어쨌든 하향 추세를 그린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간 안에 바닥은 좀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추세를 아예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려면은 항상 시장은 기대치 이상의 뉴스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들이 발표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살아나야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말고 그쵸. 새로운 혁신적인 뉴스가 나와야 한다.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시그널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제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쪽은 로보택시를 이제 본인들이 운수업을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차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은 쫓아가야 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와의 협업이 여전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FSD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 사실 웨이모도 같이 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금 현대차가 포지션을 가져갈지 여부 웨이모의 협업 관련된 뉴스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지배 구조가 사실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저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 현 구간에서의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희 대표님. 뭐 여전히 둘 다 저평가되어 있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사실은 뭐 0.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맞고요. PER도 뭐 5배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는 전략은 20만 원을 하회하면 무조건 사고 네. 오히려 한 25만 원 근처 가면 파는 전략 당분간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됐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박스권 전략 세워보겠고요. 기아는 최근에 수급이 현대차보다도 잘 붙는 것 같던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정미 기사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둘 중에 하나만 좀 고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아가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EV3와 EV9이 일단은 아마 주력으로 이제 판매 포인트로 좀 잡혀서 이제 실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품성은 좋기 때문에 두 차종 모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1선도 지금 현재 못 올라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기아는 이때 61선을 그래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61선까지 좀 눌리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온다라면은 96,500원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매수 이제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대다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기아 나름 0.6%의 하락만 보여주면서 선방하고 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51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주로 자동차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기아 오늘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재료는 두 분과 함께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